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 1타 학생들 수업, 대형 학원 100명이 앉아있는 그런 수업도 듣다가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어요. 분명 수업은 잘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더라고요. 왜 자꾸 80점대에서 머무는 거죠? 성적 오를 때는 두 개에서 결국에는 못 고릅니다. 하나를 골랐는데 오답이 되는 케이스가 더 많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듣고 알아차리는 거죠.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공부를 했어. 들어보니까 문제도 열심히 풀었고 단어도 열심히 외워왔어. 막 저한테 보여줘요. 책들을 뭐 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보여줍니다. 근데 순서가 다 틀렸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순서가 맞지 않았구나. 저는 알아보게 되는 거죠. 네, 학생들이 왜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유명한 학원일수록 왜 이런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학원, 대형 수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풀면 문제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과 해설도 매끄럽고, 그리고 판서도 논리적으로 착착착 잘 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 지점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 이해했다는 부분, 거기에서만 멈추면 절대 점수를 올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학생들이 유명한 학원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해했다는 착각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해를 실제로 했어도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점수를 올리기가 힘든 겁니다. 현실적으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능은 절대로 이해까지 가서는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해 그 이상의 것을 해야 그때부터가 점수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습은 이해에 대한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5초, 적어도 10초 안에 이 지문을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지문의 어느 부분을 읽어서 밑줄을 쳐놓을 것인지 별표를 쳐놓을 것인지 그거를 지문을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를 고를 때에는 이제 나머지 4개를 다 골라내고 정답만 골라내는 그 실력,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거를 장착이 된 상태로 시험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능에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학원들에서 설명 위주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수는 똑같은 겁니다. 분명 학원들에서 다 배웠을 거지만 그게 적용 연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지문을 보고 해석에 따라서 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게 가끔은 망상으로 가죠. 그래서 혼자 다른 주제를 잡고, 그리고 선지에서도 결국에는 2개까지는 좁혔지만 결국에는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분명히 이해는 됐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왜 계속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학생들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수업에서 이해했냐는 말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이해했냐는 거는 수업의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질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유형적 접근이 어떻게 돼? 근거 파트는 어디 있었니? 그래, 어디에다 밑줄 쳤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단어를 뽑아낸 거야? 자, 선지에서 그 단어 있는 거 찾았니? 선지에서 우리 오답 선지 먼저 3개 쳐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쳐낸다? 그거 어떻게 했어? 나한테 다 하나씩 말해줘. 이거는 왜 버린 거야? 이거는 왜 정답 선지로 너가 왜 선택했어? 이유를 다 말해봐. 이걸 학생이 한 명 한 명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못한다는 건 결국엔 이 똑같은 유형을 미래에 만나게 됐을 때에도 똑같이 틀릴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물어봅니다. 너 지금 점수 잘 나오고 있어. 야, 너 이번에 수능 1등급 나왔구나. 이번에 어려웠는데도 1등급 나왔네. 어떻게 해서 1등급이 나온 것 같아? 문제 풀 때 배웠던 대로 적용 연습했던 대로 똑같이 했더니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문제 푸는 순서를 알거든요. 이거 그냥 해석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순서에 의거해서 각 문제별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순서대로 스텝 1, 2, 3를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풀렸다.
선지가 2개까지 남아있어서 헷갈렸지만 이 중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거를 했었는지 과거의 연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학생이 나중에 피드백으로 저한테 해주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학습 순서만 잘 잡아가신다면 원하는 등급은 분명히 다 맞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학생들도 실제로 그렇게 점수를 내주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획득할 확률, 본인이 원하는 점수에 다가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수능 영어에서 정말로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 하는 순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라고 하는 단계는 제일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이해를 넘어선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 빈칸이라고 하는 유형을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영어 대치동의 대표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